예, 지금부터는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산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재발화가 우려가 되는데요. 지금 역대 최대 피해를 기록한 경북 산불이죠. 어제 오후 5시쯤에 주불이 모두 진화됐다 이런 소식이 들려서 한시름 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속보가 났죠. 그러니까 영상을 저희가 봤었는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재발화가 됐다는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근데 경북도청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재발화는 아니고 잔불을 정리하다가 연기가 난 거다, 불길이 일어난 거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재발화가 아니더라도 좀 안심할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낙엽이 켜켜이 쌓인 곳도 많고 특히 경상도 지역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침엽수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솔방울 사이사이에 있는 불티나 불씨가 언제 다시 큰 불로 번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불이 잡혔다라는 것이 굉장히 안도감을 주는 소식이기는 하지만 잔불을 모두 정리할 때까지 경계를 늦추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안동에서요. 어젯밤에 불이 났다는 주민 신고들이 들어왔고 새벽 3시쯤에 다시 불이 피어오르는 것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당장 헬기를 투입을 해서 오전에 이 잔불 정리를 모두 끝났다고 하는데 당국에서는 이게 뭐 혹시나 지금 재발화된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얘기를 하면서 이게 잔불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시 불이 잠깐 났다가 꺼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불이 확산되지 않겠다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모든 게 완전히 됐다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교수님. 주불 진화라면 좀 다 된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좀 재발화를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는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불안하거든요. 뭔가 재발화된 사례, 그래서 화재가 더 번진 사례가 좀 있었습니까? 예, 산불 진화 시에 이제 재발화에 의해서 다시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도 사실 심심치 않게 발생을 하거든요. 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2022년에 울진 산불 같은 경우도 거의 꺼졌다가 다시 재발화되는 상황들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기도 했었고요. 사실은 이제 재발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들은 아니고요. 산불 환경상 주불이라고 하는 이제 한마디로 맨 앞에서 계속 확산돼 나가는 큰 불은 껐지만 실제로 그 뒤에 이제 남아있는 잔 불씨들이나 이런 것들이 강한 바람이라든지 또 계속 건조한 상황들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계속 이제 다시 화재가 이어지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이제 재발화가 되는 경우에 급격하게 빠르게 최초의 산불이 날 때만큼의 빠르게 확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불티들이 바람에 날려서 이제 비화가 돼서 다른 쪽에 이런 이미 꺼진 곳이 아닌 새로운 곳에 이제 붙어서 다시 커지는 상황 이런 상황들 조금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해서 진화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될 상황입니다. 이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은요, 아직까지 주불 진화도 되지가 않았습니다. 이곳에는 발화점과 인접한 지리산 천왕봉을 사수하기 위해서 지금 주한미군 헬기까지 투입했다고 해요. 근데 왜 여기는 지금 일주일이 넘은 상태거든요. 오래됐는데 맞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겁니까? 사실 지금 이 산청 화재 같은 경우는 사실 산불 전체 중에 가장 처음 발생한 한마디로 대형화된 처음 발생해서 지금 아주 가장 길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어저께 대부분의 다른 대형화된 현장들 또 산불들이 대부분 이제 진압이 완료되는 상황에서 아쉽게도 이 지역만 사실 산불이 밀몰 전까지 마무리가 안 된 상황이었죠. 그래서 진화율이 한 96% 정도까지는 되었습니다. 어쨌든 96%를 하더라도 주불이 진압되지 않는 상태라서 대부분 확산세 이런 것들을 좀 걱정을 했었는데요. 다행히 이제 어제 밤 사이에 그렇게 크게 확산되는 상황들은 아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밤 사이에 공중 진화가 어려운 상황에 이제 확산이 될까봐 이 지역에 이제 군 정예요원들하고 그다음 공중진화대 또 산불 특수진화대가 야간에 투입돼서 굉장히 좀 사투를 벌였는데요. 그 때문도 있고 또 바람이 지금 현재 북서풍으로 불고 있기 때문에 지리산의 천왕봉 쪽으로 이렇게 빨리 확산되는 부분들은 지금 아닌 상황으로 이렇게 그나마 좀 다행스럽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이 오후에는 굉장히 좀 바람도 좀 강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편 지금 제가 이 지역의 날씨를 보니까 건조도도 또 높아지는 아마 오늘 내일로 이제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일몰 전까지 좀 적극적인 진압이 필요하고 아마 이런 이유에서도 이제 대형 헬기들의 투입이라든지 또 이를테면 또 한편으로는 지리산 곳곳에 오히려 좀 기동성 있는 헬기를 이용해서 진압을 하는 게 효과적이어서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지금 진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일몰 전까지가 또 고비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는 역대 최대입니다. 서울 면적의 80%에 달하는 규모이고요. 사상자만 7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근데 이 가운데 이 지자체에서 보낸 대피 문자가 좀 늦게 와서
좀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던데 어떤 얘기입니까? 이번 산불로 영덕에 살고 계시던 100세 노모를 잃은 유족 측 주장인데요. 영덕 초입 지점인 황장리에 문자를 보낸 게 대피 문자 보낸 게 오후 6시였는데 예. 30km 가량 떨어진 노모가 살고 있던 이 성리에 문자를 보낸 게 오후 9시, 3시간이 걸린 상황이었다는 그래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 영덕에서 초속 27m의 굉장한 태풍급 강풍이 불고 있었고 그리고 이 불의 확산 속도가 사실상 역대급 속도였어요. 시간당 8.2km였습니다. 이게 사람이 전속력으로 1시간 동안 달릴 때 시속 7km 정도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빠른 속도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다 고령층 주민들이 많은데 특히 이 100세 노모 같은 경우에는 신발 신는 데만 거동이 불편하셔서 5분 정도 걸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또 시골 어르신들이 일찍 주무십니다. 밤 9시에 일찍 주무셔가지고 이 대피 문자 못 보신 분들도 있고 불이 확산되는 속도보다 연기가 더 먼저 오잖아요. 그러면 질식의 위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좀 미리미리 대피를 할 수 있도록 미리 대피 문자를 보내거나 연락망을 이용해서 마을 이장들에게 가가호호 문을 두드려서 같이 대피를 하게 하거나 이런 어떤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했는데 당국이 너무 늑장 대응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지금 기후변화 등으로 우리나라에도 이런 초대형 산불이 터진 만큼 앞으로 예방이나 방제나 대피 시스템에 대해서 새롭게 좀 구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 산불로 마을이 불길에 휩싸인 상황 속에서 몇 시간씩이나 이웃을 대피시킨 주민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주민을 구하다가 정작 자신의 90대 노모는 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관련 이야기 들어보시죠. 5분도 안 됐는데 불이 딱 넘어오기 시작하는데 확 불이 쓸고 가면서 이거는 뭐 전쟁터도 아니고 뭐 다른 분들 내 차에 봉고차에 태워서 다 이동을 시키다 보니까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10시경쯤 넘었었는데 우리 엄마가 안 보이는 거예요. 마을 주변 분들 다 태워가 다 가고 난 뒤에 그 10시 돼가지고 여기 왔을 때 엄마가 안 계시니까 진짜 불은 타도 뛰어들고 싶더라고, 심정이. 하여튼 진짜 말이 막힙니다. 사회봉사만 하다 보니까 끝내 엄마 돌아가시는 거 나무 사람은 챙기고 나는 못 챙겼다는. 네, 교수님 정말 좀 마음이 아픈데요. 이번 산불로 사실 뭐 사랑하는 가족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분이 참 많지 않습니까? 또 생계도 막막해졌는데 일상 회복까지는 좀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일단 이 산불로 인해서 이재민이 발생하신 이런 경우에는 사실 생각보다 상당히 좀 길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다시 원래 생활로 빨리 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데 대부분 본인들이 살고 있는 주거, 한마디로 집이 다 소실된 상태이기 때문에 임시 주거에 계시는 이런 시간들이 점점 길어지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피해 보상이라든지 또 이를테면 지원 등을 통해서 이런 이제 복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이재민 분들이 바라는 정도의 수준만큼 이제 지원이 안 되는 경우에 이런 부분들의 갈등으로 해서 오히려 이런 기간들이 굉장히 길어지는 다시 이제 정상화되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임시 주거에 이제 임시 대피소에 있는 기간 동안에 뭐 심리적인 부분들 또 건강이나 안전 여러 가지 생활 환경적인 측면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필요하지만 빨리 돌아가실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재건이나 복구에 관련된 부분들도 우리가 절차나 기준들은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분들의 심정들을 최대한 헤아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이제 접근이나 지원들이 좀 마련이 될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산불이 난 지역은요, 미세먼지 때문에 숨을 쉬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화재로 인한 먼지들이 일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보다 더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산불과 관련된 수사도 지금 진행 중인데요, 허주연 변호사님. 31일에 경북 의성에서 최초로 불을 낸 사람, 실화자죠. 이분 소환 조사를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 본인이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이 용의자를 특정을 할 수가 있었던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네네. 그리고 이게 방화가 아니라 실수로 불을 낸 실화라고 하더라도 공공의 위험을 증대시켰다는 점에서 가벌성이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 형법상 실화죄가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산림지역이었단 말이에요. 산림보호법상 실화죄는 형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은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너무나 많이 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자세한 어떤 그 발화 경위, 실화 경위에 따라서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형법상의 뭐 과실치사상죄라든가 네. 아니면 문화재보호법상의 그 파손 부분들 같은 금지 의무 위반 이런 부분까지 들여다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만큼 지금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관련 법의 규정에 따라서 이거를 너무 수천억 대의 피해가 났기 때문에 예. 개인이 다 배상을 할 수는 없어서 경감은 어느 정도 되겠지만 손해배상 청구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피해가 역대 최대인 만큼 이 손해배상 문제도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산불이 갈수록 좀 대형화된다. 그리고 이번에도 보면 작게 사실 실화로 시작을 한 건데 걷잡을 수 없이 정말 번졌잖아요. 왜 이렇게 된 건지 뭐 날씨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뭔가 이걸 막을 수 있는 대응 체계가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아쉬움도 나오거든요. 일단 뭐 이렇게 대형화된 상황들 최근에 산불들이 대부분 대형화되고 그만큼 또 빈도도 많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네. 그로 인해서 참 우리나라도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대형 산불들도 많이 겪으면서 산불 예. 진압 체계, 대응 체계에 대한 부분들은 이전보다 상당히 상향된 상태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처럼 동시다발적인 대형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 또 그리고 네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전보다도 훨씬 빠른 확산 속도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이런 변화하는 산불 환경에 적응성 있게끔 이런 체계들을 갖춰 나갈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압에 관련된 체계들도 물론 공중 진압이 우선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헬기 중에서도 대형 헬기 아마도 큰 불은 많은 물로 한꺼번에 방수를 하면서 진압을 하는 것들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예. 대형 헬기 중심의 어떤 항공 그리고 또 이를테면 대피 많은 인명 피해가 났기 때문에 이 고령층이라든지 재해약자의 대피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화하는 부분들, 또 그리고 지상 진압의 어떤 전력들을 좀 더 강화하고 전문화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의 다각적인 노력들 필요해 보입니다. 예. 시원한 비 소식이 어느 때보다 간절합니다. 산불 현장에 투입된 모든 분들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정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